예, 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킴리커의 관점에서 이주민들을 사회, 주류 사회로 통합시키는 모델, 방법과 관련하여 이주민이나 소수 집단과 같이 비주류 구성원들은 그들이 비주류 사회로 편입을 하게 된 역사적 배경, 맥락,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주류 사회로 편입하게 된 그 맥락이 다르다면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 즉 그들에게 부여하는 권리 역시 달라야 한다. 즉 차등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살펴보았고, 이렇게 차등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그들을 동화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즉 외부적 보호의 이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 비주류 구성원들에게 외부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주류 사회는 이미 주류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 즉 주류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판이다. 그래서 국가가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방관을 하면 할수록 주류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앞서 나가고, 그렇지 못한 비주류 구성원들은 더욱더 뒤처져 차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로 인해서 비주류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고유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주류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등적 권리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이 차별이라기보다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장치다. 이렇게 우리 킴리카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주류 사회 구성원들을 외부적 보호를 통해서 지원할 경우에 우리는 그 비주류 사회 구성원들의 어떠한 문화 패턴이든 외부적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감싸 안아 주어야 되느냐, 어떠한 문화 패턴이든 관계없이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패턴에 대해서 외부적 보호막이라는 방패막을 우리가 둘러주어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킴리카 입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윤이가, 선생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외부적 보호를 핑계로 어떤 소수 집단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겠다며 그 집단 안에 있는 여성이나 약자의 인권을 억압하면요, 예를 들어 명예살인 같은 악습을 고집하면 어떻게 하죠? 자, 그러니 선생님이, 하윤이가 킴리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정확히 건드렸네요. 킴리카의 이론 앞에는 자유주의라는 말이 붙죠. 그는 소수 집단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외부적 보호는 적극 찬성했지만 집단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내부적 제약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제기한 문제를 볼게요. 외부적 보호막이라는 방패막을 이 비주류 집단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데, 그렇다면 이 비주류 집단 구성원이 가진 어떠한 문화 패턴이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외부적 보호막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킴리카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주류 집단 구성원들이 가진 문화 중에서 명예살인과 같은 이러한 문화가 있을 경우에, 명예살인과 같은 이러한 문화 패턴은 가족의 명예를 변명으로 혹은 명분으로 하여 한 개인의, 특히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러한 문화 패턴까지 우리가 외부적 보호막을 외부적 보호로서의 방패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것이 킴리카 입장입니다. 그러니 특히 이 명예살인과 같은 것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즉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명예를 목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그래서 결국 그 개인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칸트가 주장하는 그 보편윤리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즉 도덕법칙의 자격을 상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그래서 보편윤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런 문화 패턴까지 외부적 보호로서 방패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킴리카 입장이고, 이렇게 명예살인과 같이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개인의 기본, 예를 들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이러한 문화 패턴을 이 킴리카는 내부적 제약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적 제약에 대해서까지 외부적 보호라는 방패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서 이 내부적 제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그래서 내부적 제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킴리카가 취하고 있고, 이러한 킴리카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킴리카는 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을 매우 강조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집단이 아닌 개인의 인권과 자유, 개인 하나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킴리카의 이 타이통합 모델을 그냥 다문화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다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 방금 우리가 소수집단의 문화를 주류 사회의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아주 튼튼한 유리온실, 즉 외부적 보호를 지어주기로 했죠. 자, 그런 학생들이, 네, 소수민족한테는 자치권 온실, 이민자한테는 다민족 권리 온실이요. 자, 그런 선생님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국가가 온실을 튼튼하게 지어주고 안심하고 있는데 투명한 유리 너머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실 안에 가장 힘이 센 굵은 나무, 즉 소수집단의 전통 권력, 이 소수나무가 새로 피어나는 어린 꽃봉오리들, 즉 그 소수집단 내의 약자나 여성이 되겠죠. 이 어린 꽃봉오리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게 넝쿨로 칭칭 감아서 시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건우야, 국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러니 건우가, 비바람 막아주려고 온실을 지어놨더니 자기들끼리 안에서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온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야죠. 어린 꽃봉오리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답입니다. 자, 방금 건우가 분노한 그 상황이 바로 킴리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내부적 제약입니다. 자, 그러니 지우가, 내부적 제약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아니라 안에서 짓누르는 힘이라는 뜻인가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아주 예리해요. 내부적 제약이란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종교적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자기 집단에 속한 개인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 서연이가, 명예살인 같은 거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집단 내부의 여성을 해치는 끔찍한 악습이요. 자, 그러니 하윤이가, 특정 종교를 믿는 집단에서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못 받게 막거나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집단에서 쫓아내고 처벌하는 것도 포함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킴리카는 외부적 보호를 통해서 주류 집단의 동화 압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되 이 과정에서 그 비주류 집단 구성원 내부에서 그 비주류 집단 구성원의 특정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내부적 제약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내부적 제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철퇴를 가하는 것이 우리 킴리카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예살인과 같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한 개인의, 특히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다거나 어떠한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여성 개개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침해한다든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개종을 하려고 하면 그 개종을 하려는 그 개인을 처벌하는, 그래서 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거나 무시하는 이러한 상황들, 즉 특정 문화 패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 문화 패턴이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즉 명예살인과 같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문화 패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철퇴를 가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부적 보호라는 방패막을 우리가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킴리카의 입장이고, 이러한 내부적 제약을 킴리카가 이야기하는 내부적 제약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자면, 마치 온실을 통해서 어떠한 집단을 보호해 주었는데 그 집단 내부에서 그 집단 내부의 구성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마치 넝쿨로 칭칭 감아서 그 집단 구성원을 시들게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 제약에서는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된다. 즉 온실문을 부수고 더 이상 외부적 보호라는 이 방패막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보편적 윤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 패턴은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 킴리카의 입장이고, 결국 이러한 킴리카의 입장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가치와 매우 맞닿아 있어서 킴리카의 이 사회통합 모델을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런 집단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우리 고유의 문화고 전통이야. 즉 온실, 즉 여기서는 외부적 보호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외부적 보호 밖에서 간섭하지 마라고요. 도윤아, 킴리카는 이런 요구를 들어줄까? 자, 그러니 도윤이가 절대 안 들어주겠죠. 킴리카의 이름이 자유주의적 다문화잖아요. 자유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개인의 자유와 권리니까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완벽합니다. 도윤이가 킴리카 이론의 심장을 정확히 짚었어요. 킴리카는 다문화주의자이기 이전에 뼛속까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가 소수 집단을 보호, 즉 외부적 보호라는 장치로, 외부적 보호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가 소수 집단을 보호하려 했던 진짜 이유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니 고루가 집단은 결국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 집단이 오히려 개인의 인권, 보편적 윤리, 보편 윤리를 짓밟는다면 그건 보호해줄 가치가 아예 없는 거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킴리카는 주류 사회가 소수 집단을 억압하는 것을 막는 외부적 보호는 적극 찬성하지만 소수 집단이 내부 구성을 억압하는 내부적 제약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킴리카의 샐러드볼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썩은 재료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랍니다. 그런 서연이가 집단이 구성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교육을 막는 행동은
아무리 그들의 문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결국 보편윤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다문화주의를 인정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킴니카는 외부적 보호만 핍니카가 결국 외부적 보호라는 방패막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문화적 패턴이든 관계없이 보호해주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특정 문화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 구성원 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온전히 확보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외부적 보호를 통해서 소수 집단, 비주류 사회 구성원이 동화 압력으로부터 휩쓸리지 않도록 하되, 그 특정 비주류 집단 구성원의 문화 패턴 중에서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즉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그 문화 패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차단을 하는, 그래서 결국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온전히 확보하고자 하는 이러한 킴니카의 의도를 우리가 고려할 때, 결국 킴니카가 외부적 보호를 통해서 방패막을 제공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문화 패턴을 무조건적으로 유지하고 존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주류 집단 구성원의 문화 패턴을 존중하고 인정하되, 그 문화 패턴이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퇴를 가하는, 그래서 결국 킴리카의 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온전히 확보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